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급식에 뭐가 나오면 가장 좋은가요? 제가 4학년인 딸한테 물어보니까 치즈가스가 좋대요. 치즈가 쭉쭉 늘어나는 맛이 일품이래요. 맞아요. 좋아하는 반찬이 급식에 나오면 엄청 기분 좋죠? 다음 주에 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급식 반찬을 꼭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아하는 반찬을 먹을 때처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린이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동화작가 강정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여기 저한테 섭외 왔을 때부터 네. 저희 딸과 와. 정주행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진행자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라도 펑크가 나는데 저를 대타로 활용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두 발 벗고 뛰어올게요. 아, 네. 지금 우리 진행자 한 분 섭외됐습니다. 우리 이제 네, 누가 더 진행 잘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좀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네, 재밌어 보이니까. 네, 그럼 제가 우리 강정연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연 선생님은 200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시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건방진 도도군으로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밖에 지은 책으로는 바빠가족, 분홍문의 기적, 이상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초록눈 코끼리, 콩닥콩닥 짝바꾸는 날, 그림책 그거 참 힘이 세네, 동시집 섭섭한 젓가락 등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 동화에 그림책에 동시집까지 정말 다양한 작업 해오셨네요. 네. 제가 2004년에 등단을 했으니까 벌써 17년을 네. 외길 인생을 살아온 거죠. 굉장히 네. 산만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었을까 네. 생각해보면 재밌어서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어쨌거나 지어내기 좋아하고 또 매번 쓸 때마다 새로운 상황에 제가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30대 때는 정말 열심히 쓴 것 같아요. 네. 40이 넘어가고는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해오신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정연 선생님과 이야기는 차차 더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사연 하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이서경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소연이는 부러워. 소연이는 제 친구입니다. 소연이는 우리 반 부반장입니다. 소연이는 부끄러움도 없고 말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소연이는 선생님께 혼이 나도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소연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반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연이가 부럽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혼이 나면 많이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거예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요. 소연이의 비법이 궁금하고 그 비법을 쓰고 싶어요.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다음에 소연이가 비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반에서 3분의 2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인기 폭발이에요. 저도 인기 폭발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소연이의 비법을 써서 인기 폭발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네. 아니, 부끄러움도 없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라니 좀 부럽긴 하네요. 네, 부럽죠. 그리고 특히 어린 시절에는 네. 이제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근데 그거는 꼭 딱히 어린 시절일 때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맞아요. 깊은 곳에 주목받고 싶고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네, 부끄러움 안 타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네. 나서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네. 그게 감춰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은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용한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나 매력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온 반 전체 아이들이 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 시끄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너무 귀가 따가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눈에 확 들어오는 친구들이 네. 가장 멋져 보이겠지만 조금 더 이제 많이 놀고 이제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조용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힘을 네네. 발견해서 거꾸로 시끄러운 애들이 너의 차분함이 참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네네.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믿고 그렇게 부러우면 부러운 대로 네. 그리고 이제 따라하고 싶으면 또 따라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지만 나를 이렇게 나는 좀 못났어 이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또 진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3분의 2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네. 시끄러워 이거는 굉장히 희소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어쩜 넌 그렇게 조용하니? 나도 그렇게 얌전해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 네. 친구들 중에서 차분하고 조용히 일을 따박따박 해 네네. 나가는 친구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말만 많지 우악 해놓고 질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네. 네. 소연이의 비법도 궁금하지만 우리 이석영 기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매력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듣는 친구들 어라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어라친들에게 강정현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럼요. 네. 준비해왔어요. 네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경기도 광명시. 네. 네. 띠는요? 토끼띠예요. 네. 탄생 별자리는요? 물고기 자리. 네. 좋아하는 동물은? 제가 워낙 사람 말고는 동물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뽑으라면 코끼리예요. 코끼리. 왜냐면 저는 손잡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또 영장류를 싫어해요. 또 원숭이로 손잡고 다니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동물 중에서 상상을 해봤을 때 손잡고 코를 잡고 다니겠죠, 걔랑.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발을 잡지 지금 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발을 잡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네 발로 네네. 보통 걸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같이 코를 잡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순간 꼬리 생각했는데 역시 꼬리? 코였군요. 그리고 코끼리가 애정 표현할 때 코를 이렇게 감잖아요.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끼리가 육지 동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다정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순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엄청난 힘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움도 갖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코끼리가 정말 다정하게 느껴져서 네네네. 같이 코 잡고 산책을 다녔으면 좋겠다. 코 잡고 산책 다닐 수 있는 코끼리. 네. 네.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거세요? 터키 블루. 제가 푸른색 네네.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제 약간 녹색빛이 섞인 그런 터키 블루를 좋아해요.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화책 어떤 거세요? 이거 아주 옛날 책이고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네. 동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네. 제가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의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제가 또 의외로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 꼽자면 만두를 좋아해요. 만두, 네. 예, 만두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네. 선생님 취미 있으신가요? 취미는 저는 뭔가 하려고 앉아 있으면 한쪽 머릿속에선 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느덧. 뭘 하면 재밌게 뭔가 네. 막 이렇게 할까?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저도 팟캐스트를 하나 진행을 하거든요. 동료 동화 작가 네. 그 네 분이랑 저까지 5명이서. 네네. 근데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동화에 관련된 팟캐스트예요. 침 튀겨도 괜찮아 네, 라는 잠깐 팟캐스트인데 홍보하셨고, 네. 거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매번마다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니까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일단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팟캐스트 진행하는 게 저의 취미가 됐고 또 하나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제가 걷는 거 엄청 네네. 좋아하거든요. 말하고 걷는 거. 네. 그거가 제 취미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걸어 다니면서 말하는 팟캐스트를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그건 싫어요. 두 개를 합치는 거 네, 싫으시고. 저는 걸을 땐 입 걷기만, 다물고 걷기만. 걸으면서 듣는 거. 네. 그거 좋아해요. 네, 선생님 만약에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네네. 조만두, 만두 아빠, 그다음에 김병만. 저 지금 이해 못했어요.
조만두는 제 딸이에요. 아. 제 별명이 그 아이가 만두처럼 생겼어요. 네. 지금 9살 아이인데 네네. 제가 또 만두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명을 밝힐 순 없으니까 네. 조만두. 그리고 만두 아빠는 제 남편이기도 네. 해요. 남편이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김병만은 정글의 법칙 보셨죠? 아.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 헤쳐나가는, 있는 네. 만능 키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려가면 네. 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아. 그래서 김병만은 해결사로 네. 그리고 조만두와 만두 아빠는 저랑 셋이 같이 놀려고. 저 혼자 네네. 재밌을 순 없잖아요. 네. 근데 무인도에 가면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 네. 매 순간 찾아올 것 같아요. 네. 위험하면 김병만 아저씨를 부르고 부르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셋이 신나게 놀고 네. 그 상상을 하니까 정말 무인도에 가고 싶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는 대답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구독 꾹 눌러. 여기 구독 소문에 꾹 여기 눌러. 구독자가 얼마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팟캐스트 침튀겨도 괜찮아에서도 이 팟캐스트 유튜브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홍보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구독 구독 꾹 눌러. 네. 네. 이정현 선생님이 구독 꾹 눌러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선생님. 이어서 우리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 텐데요. 동시입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안녕, 봄아. 김아인. 안녕, 봄아. 살랑살랑 바람에 봄이 함께 온다.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로 노랗게 피어날 민들레 꽃잎으로 봄이 온다. 봄이 우리에게 왔다. 목이 길어지게 하늘을 본다. 눈에 보이는 봄, 귀에 들리는 봄, 가지 않게 봄을 살짝 잡아본다. 너무 잘 썼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마지막에 가지 않게 봄을 살짝 잡아본다.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 어린이가 어디 산다고요? 만나보고 싶네요. 동해입니다. 동해. 네. 동해에서 살아서 이런 감수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게 도시에서는 어려울까요? 진짜 그 공감각적인 네. 들리는 것 같고 만져질 수 있는 네. 것 같고 그런 모든 감각이 느껴질 수 있게끔 네. 너무 풍요롭게 잘 그죠. 썼네요. 예. 대단하네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드는 시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간이긴 음. 하지만 좋네요. 네. 계절과 상관없이. 네. 네, 멋진 동시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2번째 이야기라고 해주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요 고준 기자가 코로나 1번째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그때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아이고. 병원에 갔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 그때 저희 사연을 받았을 때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뒷이야기를 보내주세요라는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 고준 기자가 뒤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2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가신 다음 걱정이 되었지만 날마다 전화 통화도 되었고 할머니도 별일 없다고 하셔서 가족이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격리되어 가실 때는 모든 가족이 걱정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연세도 많으셨고 보청기도 끼고 계셔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격리되시고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엄마, 아빠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할아버지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는 계속 우시고 아빠는 여기저기에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스피커폰으로 할아버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기운 주시라고 통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때 엄마가 아빠 죽지 마, 죽지 말고 꼭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슬퍼서 같이 울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시간에 할아버지를 보시고 전화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모가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고
그걸 녹음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같이 들었어요. 통화에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기관절개를 하셨고 지금도 할아버지 목에 그 구멍이 살짝 남아 있어요. 퇴원하시고 할아버지께 말씀을 들은 건데 숨이 막혀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더래요. 저는 천문학자가 꿈인데 그 의사 선생님을 보고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환자를 위하는 의사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저희 가족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먹을 걸 사서 병원에 보내드렸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드실 간식도 보내드렸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고요. 새벽까지 안 자고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할 때 제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기신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건강해지셔서 가족에게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그 병원을 떠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어려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모두 다 해결되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너무 가슴 찡하죠. 정말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 너무 저도 무서운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랑 소통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너무 일단 이 어린이가 고준 기자, 네. 고준 기자님, 네네. 고준 기자님이 얼마나 좋은 어린이인지 따뜻한 어린이인지가 맞아요. 너무 느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만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꿈이 또 생기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온 가족이 너무 가슴 아픈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고준 기자님이 또 하나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듣고만 있으면 만약에 끝을 모르면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조마조마할 텐데 아주 친절하게 다 해결됐어요. 3편 다음번에 들려드릴게요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려 깊음. 네. 그리고 어쨌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 저희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끝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행히 끝이 지금 해피엔딩으로 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그 돈독함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 모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 고준 기자는 좀 더 성숙한 네. 좋은 어린이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슬픈 상황도 맞아요. 아니고 완전히 뭐 기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정말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그때 주변의 소중함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다음 이야기 기대되네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정현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저 초등학교 네.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일 네. 꾸미기를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 네. 모아가지고 해서 뭔가 해보자 뭐 이런 네. 걸 되게 좋아해서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그 교과서에 그때 스크루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한 5-6명 모아가지고 이거를 극본으로 바꿔서 어머. 연극을 해서 그때 테이프에 녹음을 했어요. 어머. 기억나세요? 네, 테이프. 기억나요. 네. 테이프. 테이프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애들끼리 뭐 그 스크루지 영감 쇠사슬 소리 네. 이러면 막 옆에서 쇠사슬 소리 막 내고 이러면서 그거를 연극을 그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재밌으니까 어른들한테 들려주면서
그 청취료를 받고 설마 여기서 돈을 받았을까 했는데 받으셨어. 받아야죠. 즐겁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그 저희 학교 근처에 양로원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아이들끼리 이제 모아서 그 양로원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자 어머.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뭐죠? 배드민턴 채 네네. 이거를 기타 삼아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온 적도 있었고 계속 일관성 이게 또 청소년 시기에는 저희가 그때 이제 옆에 남학교가 있었고 저희가 여학교였어요. 근데 남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편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학교 네. 주소로 해서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근데 그 편지가 항상 오픈되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리 읽어보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애들을 모아서 데모를 냈죠. 이거는 어머. 이거는 아니지 않냐. 세상에. 그 중학교, 예, 고등학교 예, 때요? 예,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네네. 1학년 때였나?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의 이벤트는 뭐였냐면 그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시죠? 아, 그럼요, 아직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별밤 뽐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 친구 5명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연습해서 그 뽐내기 대회에 나간 거예요. 어머. 혹시 뽑히신 거예요? 그때 뽑혀가지고 와. 5명이 나갔는데 모두에게 세고비아 기타를 한 대씩 상품권으로 오, 줬어요. 그때 세상에. 당시에 15만 원이었거든요. 대단하다. 5명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게요? 팔았죠. 못 살아! 팔아서 또 노는 데 썼죠. 와, 그래서 네. 되게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일관성있네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 계속 놀 계획을 열심히 짜고 실천에 옮기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노래 보내주었어요. 들어볼게요.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유자 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버리여 꺾자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너무 이거 나무를 꺾으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민요, 노동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아니 참 다양하네요. 네. 어린이 기자들이 보내주시는 보내주시는 게. 게요. 정말 재밌네요. 진짜 욕심나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이거 어쩌죠? 이거 진행자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강강술래의 이제 일종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여럿이 부르면 더 흥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서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고사리 꺾자,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어서 지식의 샘을 채워주는 세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비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비누. 비누는 한자어도 외래어도 아닌 순 우리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콩, 팥, 녹두 등을 갈아서 얼굴과 옷을 씻었습니다. 이를 비노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변해서 비누가 되었죠. 비누는 사람의 평균 수명을 늘린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때와 세균을 없애주는 비누의 분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물에 잘 녹고 다른 한쪽은 기름에 잘 녹지요. 비누칠을 하여 거품을 내면 비누의 기름에 잘 녹는 부분이 기름때에 착 달라붙습니다. 비누 거품을 물로 씻어내면 물에 잘 녹는 부분이 물에 녹으며 비누 분자에 붙어있던 기름때까지 씻겨 내려가지요. 이때 기름때에 붙어있던 세균도 함께 씻기면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비누 자체로는 세균을 많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누칠을 한 후 물로 꼼꼼히 씻어내야 효과가 좋습니다. 비누 거품을 잘 내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99% 정도의 세균을 씻어낼 수 있죠. 사람들은 다양한 재료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나 해초를 써서 질 좋은 비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18세기 초만 해도 비누는 귀족들의 사치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지 않아서 매우 불결했고 이질, 티푸스 같은 전염병과 피부병에 걸리기 쉬웠습니다. 그 때문에 평균 수명이 40세도 채 안 되었지요.
1790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르블랑이 소금으로 소다를 대량으로 만드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지방산과 소다를 반응시켜 값싼 화학비누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비누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과 옷을 깨끗이 씻게 되자 인류를 괴롭혀온 온갖 질병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비누가 그 어떤 약품보다 큰 역할을 해낸 것이지요. 선생님, 비누가 순우리말인 거 아셨어요? 몰랐죠. 네, 오늘 정말 처음 알았네요. 이 코너 정말 유익하네요. 네, 유익해요.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네. 있습니다. 정말 네. 놀라운 이야기네요. 저는 지금 이 순간 비누가 가장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방금 커피를 여기 아, 쏟아. 네, 비누가 필요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흘려요, 자꾸만. 아유, 그래서 어쩜 빨리 좋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저 깜짝 놀랐어요. 비누 자체로는 세균을 죽일 수 없으니까 30초. 네네. 30초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걸 네. 자꾸 줄이는 그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네. 해야 되고. 비누를 이제 주로 네. 쓰고 나머지 여러 가지는 점점 네. 줄여나가는 그런 습관을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저도. 아, 네. 네. 저는 비누 한 가지만 쓰거든요. 훌륭하시네요. 네, 그건 그냥 귀찮아서인데 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머리도 비누로 감고 세수도 하고 뭐 비누 하나로. 하나만 예. 해도 충분한데 음. 하나씩 줄여가고 있어요. 네, 비누가 그 어떤 약품보다도 큰 역할을 해냈다. 예, 이거를 음. 기억하면서 오늘도 손을 열심히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연 들어볼게요.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한 시험.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처럼 나에게도 친구가 되는 시험이 있다. 시험 방법은 일주일 동안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다. 시험 문제는 1번, 재미있는가? 2번, 나랑 취미가 비슷한가? 3번, 이야기가 잘 통하는가? 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와 잘 맞는가? 이다. 이 관문을 통과한 친구가 생긴다면 나와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친구는 바늘과 실처럼 떨어지면 안 된다. 바늘이 없으면 구멍이 없어 실을 넣기 힘들고 실이 없으면 바늘만 쏙쏙 빠지는 것처럼 친구와 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아, 친구가 되는 시험이라니 아주 발상이 독특한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아주 그 사람 친구를 네. 그 고르는 아주 네.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자기랑 얘기가 그렇죠. 통해야 되고 뭔가 할 때 일을 도모할 때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싸워도 금방 생각나고 또 맞아요. 놀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는가? 취미가 비슷한가? 이야기가 잘 통하는가?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 네. 우리 이어서 강정현 선생님 작품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저의 지금 현재까지 유일한 동시집인데 네네. 동시집 제목이 네네. 섭섭한 섭섭한 젓가락. 네. 네. 이 중에서 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가장 짧은 시예요. 네. 용기라는 아, 제목의 시예요. 네. 용기. 높은 담장 위에서 창수도 뛰고 윤호도 뛰고 우진이도 뛰었다. 나도 따라 뛰는 게 용기일까? 겁나서 뛰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용기일까? 끝입니다. 오, 이거 진짜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죠. 선생님 뭐가 용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맞아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것 제가 같아요. 뛰지 못할 것 같지만 용기 내서 뛰는 것도 그렇죠. 용기이고 나 도저히 못 맞아요. 뛰겠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용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일단 짧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어린이들이 자기 의견을 갖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연한 건 정말 당연한 걸까? 그리고 옳은 것은 정말 옳은 것일까?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걸까? 용기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용기일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 의견이 내 의견인 양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내 의견, 내 생각이 생각을 정하는 과정을 꼭 계속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그냥 습관처럼 네. 그렇게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야 자기만의 그런 삶의 방향이나 네. 아니면 자기만의 세계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계속 노력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는 짧게 읽었으면서 의미를 너무 거창하게.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는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제 네. 마음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이럴 때, 자기 자신하고 한 번 더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죠. 드네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뛰어내려요. 네. 그러면 뛰어내리는 게 대세인가 봐 맞아요. 하고 뛰어내리기보다 이거 과연 뛰어내려도 되는 건가? 네. 나는 여기서 왜 뛰지? 네.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뒤에서 엄마, 부모, 어른들이 뛰지 마, 위험해! 라고 해서 난 안 뛸래 하는 게 네. 뭐 용기인가? 네. 고민했다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뛰어내릴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떤 매 순간마다 내 의견, 내 생각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렇다고 무조건 내 생각을 고집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 생각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 네. 저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의 연주입니다. 공원에서. 와, 정말, 예, 이게 제목이 공원에서라고 해서 꼭 봄날 이렇게 푸른 공원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원곡을 찾아봐야 되겠다. 네. 차라리 다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듣는 동안 그야말로 정말 힐링이 되네요. 네, 그죠. 네. 어린이들이 꾸미는 방송이 많네요, 정말. 네, 그렇다니까요. 네. 어린이 청취자들도 어린이일 거고 어린이가 그렇죠. 꾸미고 네. 와,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네요. 아, 네. 이어서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선생님 어린이 라디오에 나오시면 어린이들 고민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걸 알았으면 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제 고민 해결하기 바쁘고. 아, 네네. 근데 어쨌든. 근데 동감은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나오셨으니까. 공감은 해줄 수 있고. 네. 예.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죠? 고민이 있어요. 제가 길고양이들을 돌봐주거든요. 그럼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엄마가 제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 중 한 명하고 같이 나가야 해요. 근데 엄마는 일하느라, 아빠도 일하느라, 언니는 공부하느라
오빠는 컴퓨터 보느라 같이 못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밖에 못 나가요. 이렇게 조금씩만 나가면 길고양이들이 저를 까먹게 되는 건 아닐까요? 혼자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엄마에게 잘 말해서 혼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고양이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절 기억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고민이어서. 근데 큰 고민이네요. 그죠? 근데 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네. 어린이가 지금 몇 학년 어린이죠? 몇 학년인지 저희가 몰라요. 익명의 고민 제보기 근데 때문에. 그 엄마, 그 부모님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예. 그 길고양이 밥을 주는 그 장소가 매우 어둡다거나 네네. 아니면 좀 외진 곳에 있으면 어린이 혼자 내보내기가 좀 그럼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려서라기보다 이제 일단 부모님이 보호자니까 그렇죠.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어린이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양이가 분명히 기억해요. 기억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1번 가족이랑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네. 식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만 그렇죠. 나가도 네. 한 번씩만 나가도, 그리고 엄마는 서비스로 2번 정도 나가지고,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다른 생명에게 배려를 해주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는 적극 동참하셔야죠. 네. 그래서 같이 나가게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제 딸아이도 지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네. 밥을 주고 있는데 매번 다른 고양이가 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3-4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문만 열면 확 도망가다가 어머. 한 2-3달 지나니까 문 열어도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희가 밖에서 뭐 밥 먹고 이럴 때 같이 동석해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마당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와요. 오, 일부러 그 안쪽에, 예, 마당 예. 안쪽에다가 네네. 그거를 갖다 놓거든요. 밥을, 예. 그러면 지금은 온갖 새들이 다 와요. 어떡해. 근데 고양이가 너무 새들 좋죠. 사냥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순서를 지켜서 먹더라고요. 너무 아침에. 재밌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다 먹고 예. 저쪽으로 떠나면 저쪽에 앉아있던 새들이 와가지고 눈치를 계속 보면서 먹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그걸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을 밥을 주는데 평화롭게 나눠 먹더라고요. 오, 좋네요. 네네. 그리고 새들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비둘기 녀석은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등장해도 네. 좀 도망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 앉을 뿐이에요. 저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다. 네. 고양이 밥을 온갖 동물들이 다 먹어요. 너무 그래서 재밌다. 참새도 예. 먹고 물까치도 먹고 그리고 그냥 네네. 까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커요. 그래서 예. 까치도 와서 먹고 그래서 하루 종일 바빠요. 그 밥그릇이. 근데 약간 좀 나쁜 점이 뭐냐면 걔는 새들이 그 밥그릇 주변에 가끔씩 똥을 싸나요. 그렇죠. 근데 예. 고양이 물을 깨끗하게 해놔요. 고양이가 물도 네네. 워낙 안 먹는 데다가 네. 깨끗한 물을 네. 마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매번 갈아줘도 똥 하나가 똑 떨어져요. 그럼 이건 다시. 발견하면 또 다시 해주는데 그렇다고 물을 안 떠놓을 수도 그렇죠. 없고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근데 나름의 규칙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네. 무리에서.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동물들이 한다면 정말 일주일에 서너 번 밥을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새들도 기억하고 그 고양이들도 기억해요. 그래서 네. 혹시 제가 잊어먹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요. 일주일에 3번이 최선이라면 그거를 다만 꼬박꼬박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다 말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길고양이 밥을 줄 때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길에서 밥을 주면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밥만 주고 거기를 그냥 치우죠. 지저분하게 방치하니까 그걸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뒤처리나 아니면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딱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그러네요. 없잖아요. 오늘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과정은 좀 귀찮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네네. 하고자 결심을 했다면 즐겁게 네. 예
그리고 섬세하게 네. 잘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쌤 오늘 재밌는 팁 많이 주셨어요. 네,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럼요. 좀 주변도 깨끗이 치우고 또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솜씨 자랑인데요. 서울 송화초등학교 박영은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동시낭송이네요.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었으니 같이 들어볼게요. 아기별 따다가 밤하늘 아기별을 한 바구니 따다가 옆머리에 2개 앞가슴에 하나 달고 남은 건 신발 등에다 콕콕 박아 놓을까 보다. 너무 잘 썼죠. 이거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시가 실제로 어떤 이제 작가 선생님이 쓴 건 나 지금 아닐까? 눈물 날 뻔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아마 어머, 이 친구가 지은 시인 것 창작시인 같아요. 거예요? 예, 예. 와.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름답네요. 예. 여기 옆머리에 하나, 옆머리에 2개, 음. 가슴에 하나, 신발에 콕콕콕. 아, 너무 반짝반짝 예쁜 시였어요. 정말 놀랍네요. 네. 와. 이거는 어디에 정말 실어도 될 만큼 네. 목소리도 음. 녹음해준 목소리도 너무 예뻐서 들으면서 마치 이렇게 신발에 별이 가득 박힌 신발을 신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무슨 들었습니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런가 이게 보다. 어린이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도 울컥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강정현 선생님과 함께 알찬 시간 보내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죄송해요. 네, 그래도 같은 마무리해야겠어. 정말 즐겁고 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그냥 그 유튜브나 네. 팟캐스트로 들을 때는 그때도 와 재밌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들으니까 네. 정말 그 지금 기자단으로 음. 뽑히신 그 어린이분들이 활약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 청취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선물이지만 그 기자분들한테도 되게 큰 경험과 큰 네. 선물이 될 것 같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도 받고 또 즐거움도 얻고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듣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영화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겪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모여서 정말 재밌게 놀거든요. 그리고 전쟁통에서도 실제로는 네, 맞아요. 어린이들이 놀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놀아요. 예. 저는 그게 어른이 봤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부러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재밌게 노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정희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이거 봐라. 우와, 곰이 모자 샀구나. 잘 어울린다. 정말? 그럼 새 모자 생긴 기념으로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 아휴, 정말 곰이는 넌센스 퀴즈밖에 몰라. 모자에 관련된 퀴즈에 뭐가 있을까? 생각났다. 모자가 놀라면 뭐게? 모자가 놀라? 모자 놀라? 모자 놀라? 정답은 아니지만 웃기긴 하네. 그럼 모르겠어. 정답은 모자이크. 모자가 놀라면 모자이크. 모자이크? 모자가 놀라서 이크. 그래서 모자이크. 재밌지? 그리고 귀엽지? 그치? 귀엽다. 모자가 놀라면 모자이크. 내 모자는 모자이크 안 하게 살살 소중하게 다룰 거야. 그래, 곰이야. 곰이야, 오늘은 내가 퀴즈를 준비했어. 진짜? 뭔데? 누구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금이 있는데 그게 뭘까? 지금 비슷했어. 지금 요금. 몰라. 그냥 정답 말해줘. 정답은 저금이야. 누구나 노력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금은 저금. 난 또 뭐라고. 근데 퀴즈가 말이 되니까 웃기지는 않다. 이건 넌센스 퀴즈가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거든. 곰이 네가 퀴즈를 좋아하니까. 고마워, 문이야. 근데 다음부터는 웃긴 퀴즈로 부탁해. 오늘도 깔깔 웃을 수밖에 없는 고미문이었네요.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 새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짹짹짹 하고 흔히 듣는 소리도 있지만 삐우삐우 하는 소리도 들리고 뾱뾱뾱뾱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엄청 신기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여 보면 여러 새소리의 다른 점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새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어라친들이 새들과도 친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일주일 또 즐겁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